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폭격했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12시간 동안 900회 출격,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이란을 때린 나라가 6주 뒤에 자기가 그 해협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왜 소름 돋냐면요. 이 뒤집힘이 한 번이 아니에요. 3번 반복됩니다. 때릴수록 상황이 뒤집히는 구조가 이 전쟁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집힘 안에는 달러가 위안화한테 밀려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기로에 하나가 깔리면 한국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까지 올라가는 구조도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3시, 테헤란 하늘에서 폭발이 시작됐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전역을 동시에 공습한 겁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아드, 미사일 기지, 핵시설, 정부 청사가 동시에 타격받았어요. 트럼프는 8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주요 전투작전을 개시한다. 공습 15시간 만에 두 번째 발표가 나왔어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44년간 이란을 지배한 사람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미국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지도자를 제거하면 이란은 무너진다. 핵시설을 부수면 위협은 사라진다. 빠르면 4주 안에 전쟁이 끝난다. 근데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3월 1일 이란은 헌법에 따라 3인 임시지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쐈습니다. 동시에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요르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를 전부 때렸어요. 주변 6개국을 동시에 공격한 겁니다. 3월 4일에는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에서 이란 호위함이 침몰했어요. 미군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로 적국 함정을 격침시킨 겁니다. 승선 인원 180명.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란이 미사일만 쏜 게 아니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닫아버렸습니다. 3월 2일이었어요. 혁명수비대 해군이 기뢰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정 수백 척이 해협을 순찰했어요. 같은 날 민간 선박 3척이 피격됐습니다. 혁명수비대 에브라임 자바리 소장이 성명을 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어떤 선박이든 불태우겠다. 한 유조선 선장이 해협 입구에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레이더에 이란 고속정 12척이 찍혔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장 좁은 곳이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석유의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100척이 넘는 유조선이 통과했어요. 전 세계 기름의 5분의 1이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의 바닷길 하나에 몰려있는 거예요. 이걸 이란이 막아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란 미사일 기지를 파괴했어요. 공군을 날렸어요. 해군 함정을 수십 척 격파했어요. 근데 호르무즈는 안 열렸습니다. 나중에 트럼프가 이란 군사력 100% 파괴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주에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에 아직 수천 발의 미사일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어요. 100% 파괴했다는 나라가 세계 석유 20%를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뒤집힘이 시작됩니다. 숫자로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전쟁 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100달러를 돌파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44% 폭등이에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봉쇄가 6월까지 가면 168에서 19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유가 최고점이 147달러였거든요. 그걸 넘기는 수준입니다. 한국 주유소 전광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리터당 1856원이 2000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452포인트 빠졌어요. 7.24%. 2020년 코로나 폭락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 앞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있는 사진이 뉴스에 실렸어요. 미사일 한 발 안 맞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한국이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을까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호르무즈를 지나가거든요. 하루 약 260만, 배럴 중 184만 배럴이 이 해협을 통과해요.
액화천연가스도 20%가 이 길로 옵니다. 한국 경제의 혈관 중 가장 굵은 혈관이 호르무즈예요. 이 길이 막히면 정유 공장이 서고 트럭이 멈추고 난방이 끊기는 겁니다. 근데 기름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헬륨 수입의 64.7%가 카타르에서 옵니다.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플랜트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건데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했어요. 헬륨이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웨이퍼 냉각의 필수 소재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생산 라인이 위협받는 겁니다. 브롬은 더 심해요.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데 한국 수입의 97.5%가 이스라엘산이에요.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가격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해운 운임도 3배 상승했어요. 물동량은 80% 감소. 우회하면 운송기간이 3일에서 5일 늘어나고 전쟁 위험 보험료가 최대 7배 할증됩니다. 이 비용이 어디로 가겠어요? 선사에서 화주로, 화주에서 유통으로, 유통에서 소비자로. 호르무즈에서 기로에 하나가 깔리면 한국 편의점 삼각김밥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으로는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수출이 0.39% 줄고 수입은 2.68% 늘어요. 미국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14달러까지 올랐어요. 전쟁 발발 후 36% 상승. 트럼프는 호르무즈가 미국에 영향 없다고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현실은 기름값 폭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비용도 눈덩이예요.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수치로는 첫 6일간 113억 달러, 한화 약 16조 7천억 원입니다. 한 달 기준 추정치는 200억에서 250억 달러, 한국 연간 국방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에요. 펜타곤은 추가로 2천억 달러를 요청했어요. 한화 약 300조 원, 서울시 1년 예산의 6배가 넘는 돈이에요. 그것도 추가 요청이에요. 추가로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란을 때려서 호르무즈를 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때릴수록 유가가 오르고 이란은 해협을 더 꽉 쥐고 미국 기름값까지 치솟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뒤집히는 구조입니다. 봉쇄가 얼마나 철저했었냐면요. 전쟁 전에 하루 수백 척이 지나가던 해협이 3월 한 달 동안 총 142척만 통과했어요. 전년 같은 기간 2652척이었거든요. 94.6%가 사라진 겁니다. 하루 평균 5.7척. 고속도로로 치면 왕복 10차선 도로에 하루 6대만 다니는 거예요.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페르시아만에서 뱃머리를 돌리지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란이 그냥 막기만 한 게 아닙니다. 3월 30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배럴당 1달러, 초대형 유조선이 200만 배럴을 싣고 지나가면 한 척당 200만 달러예요. 한화 28억 원.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결제 수단입니다. 달러를 안 받아요. 중국 위안화 또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받겠다고 한 거예요. 도입부에서 달러가 위안화한테 밀려나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세계 석유 거래는 1973년 이후 쭉 달러로 해왔어요. 사우디와 미국이 만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거든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 국채를 사야 해요. 이게 미국 달러 패권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위안화로 받겠다는 건 그 뿌리에 금이 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갑자기 원화 안 받습니다. 위안화만 됩니다. 라고 써붙인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에서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돈줄을 끊으려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석유 수출을 막으려고 카르그 섬을 폭격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돈줄을 끊으려고 때렸더니 새 돈줄이 생겼어요. 그것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요. 이게 첫 번째 뒤집힘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뒤집힘이 등장합니다. 3월 20일이었어요.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해상에 떠있는 이란산 원유 약 1억 4천만 배럴에 대한 제재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요.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이 이란 석유를 못 팔게 막아놨잖아요. 그 제재를 풀어준 거예요. 유가가 너무 올라서 자국 경제가 타격받으니까 이란 석유를 시장에 풀어서 가격을 잡으려 한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2월 28일에 이란을 폭격했어요. 이란 석유 시설을 때렸어요.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고 했어요. 근데 3주 만에 이란 석유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막으려던 석유를 자기가 풀어준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폭격까지 해놓고요. 두 번째 뒤집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월 21일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대문자로 적었어요. 48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열어라. 안 열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시한은 3월 23일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어요. 호르무즈는 안 열렸습니다. 발전소를 때렸을까요? 아니요. 시한 12시간 전에 양국 간 매우 유익한 대화가 있었다며 공격을 5일 유예했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스누즈를 누른 거예요. 이 패턴이 3번 반복됐습니다. 3월 26일에 또 으름장을 놨어요. 시한을 4월 6일로 열흘 더 연장. 4월 4일에는 다시 48시간 선언.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시한을 또 미뤘어요. PBS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기한을 걸고 연기한 것이 최소 3번이다. 걸프뉴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데드라인을 걸고 미루고 반복한다. 신뢰성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있다. 최후 통첩이라는 건 한 번 안 지키면 다음부터 안 먹히거든요. 층간소음 민원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시끄러우면 경찰 부릅니다 라고 했는데 안 부르고, 또 이번엔 진짜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안 부르면 위층에서는 안 부를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란이 딱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3월 27일에 범위를 넓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국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도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다. 위협을 받으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키운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전장은 확대됐습니다. 3월 3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습했어요. 3월 28일에는 예멘 후티 반군이 공식 참전했습니다. 이란 하나만 상대하던 전쟁이 세 나라로 번진 거예요. 이것도 뒤집힘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강하게 때렸는데 전쟁이 오히려 넓어졌어요. 4월 3일에는 미군 전투기 격추가 확인됐습니다. 이란 땅에 추락한 미군기 잔해 사진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한 이란 현지 기자가 잔해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별이 그려진 날개가 모래 위에 박혀 있습니다. 전쟁이 6주째로 접어들자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월 7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최후 통첩 시한 당일 트럼프가 올렸어요.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바로 그 순간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가 나섰어요. 기한을 2주 연장해달라 핵을 보유한 이슬람 국가가 중재에 나선 겁니다. 같은 날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39일 만에 첫 휴전.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이 승리했으며 10개 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고 발표했어요. 트럼프는 파키스탄 총리의 요청으로 보류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합의를 두고 양쪽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전 합의 첫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공습했어요. 총을 내려놓겠다고 서명한 날에 폭격이 터진 겁니다. 이란이 다시 해협을 조였습니다. 하루 통과 선박을 10여 척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통행료도 계속 걷었습니다. 위안화로요. 휴전은 했는데 해협은 여전히 이란 손에 있었습니다.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 47년 만에 미국과 이란 고위급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 벤스 부통령, 이란 측 갈리바프 의장, 파키스탄이 중재. 의제는 세 가지였어요. 이란의 핵 포기, 호르무즈 통행 보장, 제재 전면 해제. 미국은 핵을 내놓으라 했고 이란은 제재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협상이 밤을 넘겼어요. 21시간, 호르무즈 통행 문제에서 양쪽이 한 발짝도 안 물러섰습니다. 4월 12일 오전 11시 50분 이슬라마바드 시간, 벤스가 회의실을 나왔어요. 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이고 최선의 제안을 했다. 이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분 만에 회견을 끝냈어요. 갈리바프는 반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했고 우리는 급하지 않다.
세레나 호텔 로비에서 양쪽 수행원들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핵심은 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역사의 잔인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전쟁 직전에 이란 옹원파가 파격적 제안을 했거든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농축 활동을 3년에서 5년간 중단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양보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중재국들도 놀랄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 제안을 낸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이 공습을 시작한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집 열쇠를 내밀었는데 상대가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격이에요. 그래놓고 다시 열쇠 내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란이 이번 이슬람아바드에서 더 높은 조건을 내건 건 이 구조 안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올렸습니다. 이슬람아바드에서 합의에 거의 도달한 순간 우리는 과도한 요구, 골대 이동, 그리고 봉쇄에 직면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2015년 핵 합의. 이란이 핵을 제한하고 미국이 제재를 풀기로 했어요. 2018년 트럼프가 일방 탈퇴. 2025년 오만 비밀 회담. 합의 직전에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깨졌어요. 2026년 이슬람아바드. 21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3번 다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반응했습니다. 4월 13일 아침.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절차를 개시한다. 이란이 해협을 막았으니 미국이 이란 항구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역봉쇄예요. 쉽게 말하면 이란이 골목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고 서 있으니까 미국이 이란 집 대문 앞을 아예 벽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미 중부사령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시행시각 한국 시간 4월 13일 밤 11시. 범인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모든 이란 항구. 이란과 거래하지 않는 제3국 선박의 해협 통과는 허용. 트럼프는 추가로 주장했어요. 이란 해군 선박 158척이 완전히 파괴돼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 기뢰부설선 28척 전부 격침. 봉쇄를 실행할 군사적 우위가 있다는 과시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반응했어요. 미군 군함이 봉쇄에 나서면 휴전 위반이다. 잘못 판단하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 갈리바프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싸우면 우리도 싸운다. 그리고 워싱턴 휘발유 가격 지도를 올렸어요. 현재 가격을 즐기라. 곧 갤런당 4달러에서 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 미국 소비자를 향해 조롱한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뒤집힘입니다. 열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자기가 막는 쪽이 됐어요. 근데 이번 뒤집힘은 앞에 2번과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함정 파견을 요구했어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영국 스타머 총리가 역봉쇄 참여를 공식 거부했어요. 가디언과 블룸버그가 동시에 보도. 일본도 부정적. 스페인 국방장관은 미국의 봉쇄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50년 가까운 미영 동맹에서 영국이 빠진 겁니다.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는데 뒷수습은 혼자 하게 된 거예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호르무즈 개방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 중국이거든요. 이란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받는 것도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교황도 나섰습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 신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정면 비판했어요. 이란도 막고 미국도 막으면서 이중 봉쇄가 현실이 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했어요. 열려고 막았는데 더 막힌 꼴이에요. 양쪽에서 해협을 조이니까 통과할 수 있는 배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홍해에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겠다고 경고했어요. 후티 반군이 움직이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물류가 완전히 끊깁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우회하던 길마저 막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로 갈 것이라고 했어요. 아시아타임즈는 휘발유가 리터당 500원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2,000원인데 2,5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동시에 겪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역봉쇄에 이어 제한적 군사타격 재개까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봉쇄가 안 먹히면 다시 때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또 이란이 보복하고 또 유가가 오르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뒤집힘이 3번 반복됐어요. 첫째, 이란을 때려서 군사력을 파괴했다. 근데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아서 유가가 폭등했다. 전쟁으로 열려던 해협이 전쟁 때문에 닫힌 거예요. 둘째, 유가를 잡으려고 이란 석유 제재를 풀어줬다. 근데 이란이 이걸 협상 카드로 써먹었다. 돈줄을 끊으려다 되려 돈줄을 열어준 거예요. 셋째, 협상으로 호르무즈를 열려 했다. 21시간 만에 깨졌다. 결국 자기가 호르무즈를 막겠다고 나섰다. 열나던 사람이 막는 쪽이 된 거예요. 3번 다 패턴이 같습니다. 강하게 나갈수록 상황이 뒤집히는 구조예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냐면 호르무즈라는 카드의 본질 때문이에요. 미사일 기지는 부술 수 있어요. 발전소도 부술 수 있어요. 근데 33km짜리 해협 옆에 붙어 있는 해안선은 부술 수 없거든요. 지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해안을 쥐고 있는 한 기뢰를 깔 수 있고 고속정을 띄울 수 있고 해안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군사력을 아무리 파괴해도 지리적 이점은 파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정리하겠습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02달러, 전쟁 전 70달러에서 44% 올랐어요. 한국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2,000원 돌파, 미국 휘발유 갤런당 4.14달러, 전쟁 비용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이상, 추가 요청 2천억 달러, 해운 운임 3배, 보험료 7배, 모든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해협은 안 열렸어요.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가 하루 100척에서 6척으로 줄었는데 해결은 안 된 거예요. 남은 건 휴전 만료일 4월 21일까지 8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며칠 내 2차 협상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중동 국가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 오늘 밤 11시, 서울 여의도 증권가가 불 꺼질 시간에 호르무즈에서는 미 해군이 봉쇄선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봉쇄가 이란의 돈줄을 끊을지 아니면 유가를 더 올려서 한국 주유소 전광판 숫자를 또 뒤집을지, 이란은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실제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역봉쇄라는 단어가 뜨거든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서 강하게 나간 쪽이 매번 뒤집혔다는 걸요. 열나던 사람이 막는 쪽이 됐고 끊으려던 돈줄을 풀어줬고 최후 통첩은 매번 스누즈를 눌렀어요. 그 뒤집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